안녕하세요. 화훼장식 기능사의 권호야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의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료 간의 어떤 형태적인 특성, 그 요소에 대해서 선적인 부분, 형태적인 부분, 색상적인 부분, 그리고 질감, 공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의 재료를 분석해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재료들을 좋은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론이 써야 좋은 작품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어떤 음식이 있어도 그 재료의 양이라든지 재료 선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칠맛 나게 요리를 하고 불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재료를 얼마큼을 넣는지, 그런 양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만 맛있는 그러한 요리가 탄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료의 요소를 특성적인 것을 살펴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당량을 쓰거나 적당한 균형이라든지 이러한 비율감을 맞춰서 이렇게 적절히 조합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작품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재료의 어떤 선택만 잘했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원리라는 것은 디자인을 가장 보편화되고 사람들 눈에 화훼장식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고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그러한 수칙입니다. 먼저 그 디자인의 원리를 보면 조화성이 있습니다. 조화. 작품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조화로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기를 어느 걸 썼는데 화기와 작품과의 조화를 이루었는가, 아니면 예를 들면 그 공간에 그 꽃이 어울리는가, 아니면 어떤 그 테마에 맞는 그것이 거기에 어울리는 계절과의 조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형태적인 조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색상이 그게 조화롭게 배열이 잘 됐는가, 크기는 조화로운가, 이런 것들이 모두 구성 요소 간이 어우러짐, 이것이 바로 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품이 하나 이렇게 먼저 제가 작품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작품은 서로 구성 간의 요소들은 아주 다르게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의 화기를 통해서 하나의 형태적인 것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서 뭔가 하모니를 이루는 거, 뭔가 조화로운 거.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가지각색의 모양은 틀리지만 왠지 하나의 울 안에 들어가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끼도 모양은 틀리지만 성격이 조화로워서 잘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서도 조화로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감이 되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화라는 것은 뭔가 서로 상대적인 요소가 달라도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작품 속에서 뭔가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같아질 수 있고 뭔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줄 수 있는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인데요. 예를 들면 통일은 작품 속에서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꽃을 이렇게 라운드 형태를 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꽃이 하나의 원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체가 연계되고 연계돼야 이렇게 하나의 원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형이라는 카테고리는 우리가 통일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통일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형태가 연계성을 갖고 원이라는 테두리를 계속 돌아서 메꿔졌기 때문에 통일감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는 우선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근접하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가 이루어서 반복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연계성에 의해서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반복에 의한 통일감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병이 똑같은데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포인세티아가 여러 개를 놓으니까 반복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통일감의 그 원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균형이 되겠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의 장식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의 장식은 미학적인 개념의 장식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상하면서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질 것 같아서 쳐다본다면 그것은 장식품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조화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화의 장식품은 안정성이 있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균형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에는 그 대칭적인 균형과 그 다음에 비대칭적인 균형이 있고요. 물리적인 균형과 시각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균형이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시각적인 균형이란 실질적인 어떠한 무게보다는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각적 균형을 말합니다. 중심축에서 이쪽과 이쪽이 달랐을 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시각적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는 대칭과 비대칭이 있는데요. 우선 대칭적인 것은 중심축에서 좌우 모든 배열이라든지 모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조화롭게 어레인지 됐을 때 그것은 대칭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기하학적인 형태로서 고전 스타일 같은 수직형, 뭐 예를 들면 돔형,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대칭 균형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비대칭 균형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좀 더 화해 장식에서 개발되는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시각적인 균형을 통해서 비대칭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비대칭 균형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중심축에서 좌우가 대칭처럼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심축이 안스리움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쪽에는 여기에 그 석가버들도 있고요. 뭔가 신종셀렘도 이렇게 길게 있지만 이쪽에는 그보다 짧고 없습니다. 그리고 몬스테라 두 장과 묵직한 어떠한 그 열매류로다가 이렇게 장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중심축과 이쪽이 같지 않으면서 시각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비대칭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방사 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균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360도로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아주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를 들면 폭죽이 터질 때 생각해 보세요. 폭죽을 터질 때를 보면 폭죽이 한 점에서 팍 터지면 사방으로 터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균형이 안 맞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방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완전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 열린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개방 균형이라고 하죠. 현대적인 작품에서는 대칭도 아니면서 또 비대칭도 아니면서 그리고 360도 균형도 아닌데 작품을 이루어가고 또 아름다운 요소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대적인 어떠한 자유형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에도 이렇게 속하지 않는 균형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방적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규모와 그 다음에 비율이 있는데요. 규모와 비율을 많이들 혼돈을 하시고 같은 개념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하고 예를 비율은 같은 의미에서 크기는 맞지만 공간면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규모라는 것은 큰 공간과 작품과의 어떠한 그 비율을 규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식장의 규모가 얼마인데 그 안에 무대 장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냐 이랬을 때는 이것은 규모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작품을 하는데 작품을 하기 위한 어떠한 화기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화기에 의해서 상대적인 크기의 변화를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치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에 따른 요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이 크기를 몇으로 정할 거냐 하는 공식적인 그 가이드라인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훼 장식은 그 재료를 살펴보았지만 어떤 질감적인 면이라든지 색상적인 면에서 그게 크기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율을 정할 때는 색상이나 형태나 아니면 질감 면에서 다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훼 장식의 모든 비율은 어떤 재료들 간의 어떠한 그 느낌, 재료들 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요소들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고요. 길이의 변화, 크기의 변화, 무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비율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그 재료들의 그 요소들의 관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율을 표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질감의 표현법, 색상의 표현법, 형태의 표현법 이런 거 반복을 통해서 비율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겠죠.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도 항상 부캐를 해라 그러면 비대칭 비율로 하면서 그다음 황금 비율을 적용하시오. 크런치가 리스가 나오더라도 테이블 장식을 하되 반드시 황금 비율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황금 비율을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황금 비율은 뭐냐면 가장 우리가 육안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예전 고전부터 그냥 내려오는 자연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 비율이 그 수치상으로 보면은 항상 긴 길이가 있어요. 긴 길이를 전체 길이로 나눴을 때 1.6, 1.8이라는 어떤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그 숫자들의 배열이 바로 황금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숫자상으로는 보통 3대, 5대, 8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5를 8로 한번 8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1.618 이렇게 나오고요. 또 3도 5로 나눠보면은 그것도 1.618 이렇게 나와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숫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3을 작은 그 3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으로 본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5로 놨고 전체를 8로 놨을 때 작품의 크기의 그 비율이 아주 잘 잡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화기에 따른 비율을 볼 수 있으면요. 동양꽃꽂이는 일단은 화기로부터 길이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를 고를 때. 그럼 보통 사용하는 그 화기의 너비 플러스 높이 곱하기 2배 아니면 1.5배 그 대중소에 따라서 약간의 달라지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양의 4분의 3 이런 것도 화기의 비율이 나눠보면은 그것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식에서는 보통 수직형은 화기 높이의 보통 1.5배 정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평적인 디자인은 화기 너비의 2.5배 이상,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비율적인 화기에 대한 상대적 크기의 비율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 비율 적용에 보면은 아까 얘기도 했듯이 화기를 3으로 봤을 때 전체 길이를 5로 보면 전체 화기까지 플러스 된 길이가 8이다. 그것을 적당하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비율을 보면 항상 이렇게 황금 비율만 좋은 비율이냐 이것을 의문점을 던질 때가 있고 장식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기의 비율이라고 보는데 보통 화기로부터 화기하고 똑같을 때는 1대1로 본다면 화기 크기와 똑같이 놨을 때부터 그것을 6배까지는 보통 우리가 괜찮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정상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났듯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화기의 6배보다도 더 7배 이상으로도 했는데 굉장히 멋있고 잘된 작품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냐면 과다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직적인 요소에 우리가 화기는 작은데 그보다 용수초라든지
나무라든지 말체 같은 것을 굉장히 높게 꽂았다. 그래도 굉장히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다 비율이라고 얘기하고요. 과소 비율은 뭐가 과소 비율이냐면 우리가 보면은 보통 화단에 용기 같은 것이 굉장히 크고 둥글고 넓적한데 바이올렛이라든지 펜즈 같은 게 잘잘하게 덮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화기하고 비율에서 거의 1대1이 안 될 수도 있죠. 아주 적게 피어 있지만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과소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강조가 되겠습니다. 강조. 강조라는 것은 우리가 작품의 구성상 비율도 맞추고 조화도 스럽고 그 다음에 통일감도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고 조화로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기 속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밋밋하니까 뭔가를 조금 첨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꽃의 효과에서도 너무나 안정된 꽃보다는 뭔가 자극적이고 내가 요구하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강조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대비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색상이 너무나 유사색이나 단일색을 써서 너무나 내가 이게 너무 통일스러워서 너무 안전해서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대적인 요소, 반대적인 색상을 조금 가미함으로써 그것이 액센트 역할을 하면서 그 작품에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강조의 효과는 뭔가 많은 속에서 뭔가를 많이 집어넣어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속에 아주 반대 요소를 조금만, 적어도 3 내지 5%, 많이 쓰면 10% 정도의 조그만 효과를 가지고 전체를 압도하는, 전체 시각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강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강조를 통해서 음률의 어떤 강조, 아니면 색상의 강조, 아니면 형태의 강조를 통해서 새로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장식품의 어떤 새로운 장르를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색상에서도 너무 유사색상 조합, 뭐 이런 것을 불완전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강조의 색깔인 반대적인 조화색을, 보색의 색을 조금 가미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완전 조화라는 색상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조를 표현하는 이제 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이 강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 밋밋하면 리듬을 통해서 강조를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강조를 통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형태적으로 너무 둥글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지루하다 그러면 선적인 요소를 넣어서 강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강조의 효과는 지루하지 않는 것을 지루하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을 강조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유도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듬입니다. 리듬. 리듬은 뭔가 작품 속에서 우리가 음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의 장르를 리듬이 별로 없는 것은 자장가입니다. 그렇지만 리듬이 음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템포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면서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시각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품 속에서도 너무 조용해서 스톱 정지된 그런 상태의 어떤 꽃장식보다는 뭔가 흐름이 있고 강조가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작품들에서 우리는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의 디자인에서는 사람들이 그 꽃작품에서 꽃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꽃 속에서 어떤 형태감과 조화감, 리듬감 이것을 다 요구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무언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요. 작품을 통해서 뭔가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형태의 조용함 속에서 리듬을 통해서 뭔가 흐름을 연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리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듬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것도 역시 반복과 연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이 있을 때 선을 반복적으로 시선의 경로를 유도하면서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형태의 반복, 색상의 반복을 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띠를 이루면서 선을 그어 나갑니다. 이렇게 흐름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비입니다. 대비는요,
색상에서도 잠깐 배웠지만 대비는 어떠한 그 서로 다른, 크고 다른 대비도 될 수 있고요. 색상의 대비도 있고요. 아니면 형태의 대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를 통해서 작품 속에서는 대비를 통해서 작품을 더 맛깔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색상의 대화다, 색상의 대비다 하면 많은 그 초록색, 그린과 빨강이 색상의 보색 조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비는 보색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빨강과 초록을 5대5로 넣어서는 절대로 그것은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빨강을 강조하겠다 그러면 초록색을 더 많이 90% 정도를 하고 빨강색은 10%만 쓴다든지, 아니면 초록색을 강조하겠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로 비율을 정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대비를 시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 둥근 형태 속에서 내가 너무 지루하니까 나는 선적인 요소를 넣겠다라면 선과 형태를 대비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러한 그 질감적인 것으로서 질감이 거친 질감에 나는 꽃은 아주 부드러운 색깔만, 부드러운 야생화만 좀 넣겠다라면 그 재질감 나는 그런 두꺼운 그 나무 껍질 같은 거로 토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야생화를 심어 놓는다면 그것도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요소 중에서 단순이 되겠습니다. 요즘의 디자인은 조형적인 요소가 있고요. 프레임을 짜서 어떤 형태를 오브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됐습니다. 화해를 어떤 꽃의 자연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꽃을 갖고 내가 그것을 다르게 형상을 만들어서 마음의 심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화해 장식품에서 조형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작품으로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을 통해서 보여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단순이라는 것은 소재 자체, 재료 자체를 단순 소재를 한 가지 소재로만 해서 어떤 형태 구성을 했을 때 그것도 단순미에서 내가 요구하는 바를 더 얻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선이라든지 아니면 형태의 단순 반복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명확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더 뚜렷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의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재료에서 얻었던 하나하나의 요소, 얘는 선적인 요소가 강하다, 얘는 형태가 강하다, 얘를 재질적인 면을 어떤 걸 써야 되겠다를 통해서 내가 무슨 양식, 무슨 형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비율, 거기에 맞는 색상, 거기에 맞는 어떠한 그 리듬감을 조성하거나 조화감이라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재질을 단순하게 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겠다, 이러한 재료에 분석하는 그런 원리 과정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이룰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우리 실기 시험을 봤을 때는 이건 제작을 하는 거니까 작품을 실제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소설가들이 소설을 잘 쓰려면 뭔가 원리에 의해서 맛깔스럽게 자기 생각을 넣으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해 디자인을 잘 하려면 재료의 요소와 재료의 원리 방향을 잘 선택해서 그걸 적당하게 정말 정확하게 그 분위기에 맞게 잘 한다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러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쑥쑥 자라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예, 리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리듬에 대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조형상의 색이나 형태, 질감, 선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까 리듬은 어떠한 그 형태나 색이나 질감이나 이러한 그 반복으로 인해서, 반복과 연계로 인해서 리듬이 형성이 된다고 했고, 리듬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선의 어떤 흐름, 시각의 흐름을 리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시선을 유도하는데 옅은 색에서 강한 색으로 표현한다.
바로 옅은 색에서 강한 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옅은 색 플러스 또 중간색 플러스 강한 색으로 가야 리듬감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어는 꽃의 크기, 길이의 변화, 굵고 가늘은 간격은 리듬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타내죠. 리듬을 그 크기의 변화라든지 길이의 변화라든지 굵고 가늘음에 의해서 오히려 리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라버는 강약이 반복될 때는 리듬을 나타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강약이 반복될 때 오히려 리듬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디자인을 우리가 요소와 원리에 의해서 정말 작품을 잘 이룰 수 있고 표현을 잘 이룰 수 있게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되셨죠? 예, 여기까지가 정말 화의 장식의 표현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실력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